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정호라고 합니다. 33년간 일한 증권회사를 4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은 경기도 양평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서울 태생으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증권회사에 입사해서 지점장까지 올랐던 평범한 금융맨이었습니다. 처음엔 영업부에서 시작해 분석팀을 거쳐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오랜 시간 한 회사에서만 일했죠. 아내는 대학 동창생으로 결혼 전까지 은행에서 일하다가 첫째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손주도 셋이나 있습니다. 제가 4년 전 64세 나이로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울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지내면서 가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며 소일하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퇴직금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은 매월 1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내도 18년간 적립한 국민연금이 있어 매월 7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매월 215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있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아파트는 자녀들이 대학 다닐 때 구입한 것이었는데 오래되어 낡은 데다 주변 환경도 복잡해져서 은퇴 후에는 조용한 곳으로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퇴직 후 6개월 정도는 특별한 일 없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신문을 보고 주식시장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죠. 가끔 골프 치러 나가거나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활동도 좀 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는 게 어때요? 그때 아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귀농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신이 먹을 채소를 직접 기르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댁에서 보았던 채소밭이 문득 생각났고 나도 한번 텃밭을 가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생각을 말했더니 의외로 적극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나도 항상 시골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싶었어요. 서울 생활이 편리하긴 하지만 늘 답답했거든요.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이나 귀농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둘러보던 중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라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자연환경이 아름다웠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작은 땅이 딸린 집들이 있었습니다. 몇 군데를 더 알아본 끝에 결국 양평의 한 전원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8평 규모의 아담한 집이었고 마당과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35평 정도의 땅이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이 집을 구입한 후에도 돈이 꽤 남았기에 그 돈은 노후 자금으로 따로 보관했습니다. 양평으로 이사한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텃밭 가꾸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노동 강도도 높았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는 것부터 물 주기, 잡초 제거, 병충해 관리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난 이런 거 못할 것 같아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이웃 어르신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73살의 최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라 저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정호 씨, 상추는 이렇게 심어야 잘 자라요. 여기 내가 가져온 상추 모종인데 한번 심어봐요. 고추는 바람이 잘 통하게 사이사이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해요.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병이 잘 걸려요. 이렇게 이웃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텃밭 가꾸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기본적인 채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텃밭에 나가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 수확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 먹었을 때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도 텃밭 일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특히 허브 가꾸기에 관심을 보였고 바질, 로즈마리, 타임 같은 허브를 심어 요리에 활용했습니다. 정호 씨, 이 바질로 만든 파스타 맛이 어때요?
우리가 직접 기른 허브라 더 맛있죠. 그렇게 첫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에는 더 다양한 작물에 도전했습니다. 가지, 오이, 애호박, 감자, 고구마까지 심었고 작은 과일나무도 몇 그루 심었습니다. 배움의 과정은 계속되었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토마토에 역병이 돌아 전체가 다 죽어버린 적도 있었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감자가 썩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조차도 배움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텃밭 가꾸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자 다른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평에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실버 농부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체계적으로 농사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마을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을회관에 모여 각자 기른 작물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이웃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텃밭으로 향합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작물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오전 내내 텃밭 일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책을 읽거나 동네 산책을 합니다. 오후에는 다시 텃밭으로 나가 가벼운 작업을 하거나 때로는 이웃집에 가서 함께 일을 돕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종종 서울에 사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놀러 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따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이 방울토마토 따도 돼요? 응, 빨갛게 익은 것만 따렴. 어디 한번 맛보렴. 맛있지?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매월 215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특히 식비가 크게 줄었는데 많은 채소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의 월 생활비는 평균 150만 원 정도로 연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남는 돈은 저축하거나 가끔 자녀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시설과의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양평에는 큰 병원이 많지 않아 종종 서울까지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농사가 어렵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는 지금의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텃밭 가꾸기를 통해 얻는 성취감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여유로움은 도시 생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작년에는 텃밭에서 생산한 채소 중 일부를 지역 작은 장터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큰 수익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직접 기른 채소가 팔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이 상추 정말 싱싱하네요. 농약 안 치고 키우신 거예요? 네, 모두 유기농으로 키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내와 함께 가까운 온천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스스로 뭔가를 생산하고 그것을 인정받는 기쁨은 컸습니다. 요즘은 이웃들과 함께 마을 공동 텃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한쪽에 있는 공터를 활용해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나누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 의식도 강화되고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작업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것이 경쟁이었고 성과였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일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는 서두를 수 없습니다. 그저 기다림과 적절한 돌봄만이 필요할 뿐이죠. 이런 깨달음이 제 삶의 방식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청명한 하늘을 보는 것.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식사를 하는 것. 저녁에 아내와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지금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끔 예전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그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정우야, 그 시골에서 뭐하고 지내? 심심하지 않아? 처음에는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전혀 심심하지 않아.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할 일이 많아.
실제로 텃밭 가꾸기, 지역 공동체 활동, 취미생활 등으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은퇴자에게 이런 생활이 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시의 편리함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은퇴 생활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텃밭 가꾸기라는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고 그것이 제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제 경험이 은퇴를 앞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해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텃밭이 그랬듯이 여러분께도 삶의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줄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부부는 작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겨울에도 일부 작물을 재배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과수원도 조금 확장해서 더 다양한 과일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올해 이 텃밭을 가꾸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저희 부부의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 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그 걱정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은퇴 후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퇴근 비용이나 업무 관련 지출이 없어지고 소비 패턴도 변합니다. 특히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면 식비가 크게 줄어들고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소비가 감소합니다.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개인적으로도 노후를 위한 저축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금이 지금의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갑자기 척추 디스크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미리 준비해둔 비상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후에는 특히 건강 관련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처음 2년 동안은 텃밭 가꾸기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실버 강사단에 가입하여 어린이들에게 텃밭 가꾸기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지역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 텃밭을 가꾸는 활동입니다. 선생님, 이 씨앗은 언제 싹이 나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작은 싹이 올라올 거야. 그때까지 매일 물을 주고 잘 관찰해 보렴. 아이들에게 농사의 기본을 가르치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일이 무척 보람찹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은퇴 직후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했고 사회에서 소외된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텃밭을 가꾸고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그런 불안감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고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건강 문제로 텃밭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관절염이 심해져서 몸이 불편할 때가 있고 더운 여름날에는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내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도 은퇴 후 깨달은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퇴직 직후에는 밀린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본, 유럽 등을 다녀왔고 국내 여행도 여러 곳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행을 많이 다닌 후에는 오히려 집과 텃밭이 더 그리워졌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장기간 집을 비우는 여행보다는 일이 고비간 텃밭을 관리하면서 가끔 근교로 당일 여행을 다니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마도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달렸고 중년에는 자녀 교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성해야 할 목표도 증명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자연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텃밭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열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텃밭 가꾸기든 여행이든 봉사활동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충실한 삶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계절도 풍요롭게 보내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에게 텃밭이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듯이 여러분께도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